자, 그러면 탄핵만 있느냐? 일단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또 특검을 해야 돼, 민주당이. 왜? 윤석열 관련돼 있어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하다못해 나경원 건도 그렇고요. 검찰한테 맡겨놨더니 최상의 건도 그렇고요. 지금 눈사람에서 술을 얻어 드신 검사들 건도 그렇고요. 이제 검찰한테 수사를 못 맡기겠다. 그리고 채널A 사건, 한동훈 관련한 거, 장모 사건 이런 거를 윤석열 측근과 가족에 대한 사건은 당연히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지. 네. 어떻게 이제 걔들한테 수사를 맡깁니까?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라는 거야. 탄핵 주장 하나 하고 한쪽에 특검을 가야 된다고. 여론의 언론의 조작질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을 탄압한다는 논리를 이제는 민주당이 깨야 된다고.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한 윤석열 탄핵은 쉽게 표현한 윤석열의 태도, 행상 책임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특검은 검찰이 윤석열 수사 못하면 특별검사가 하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 이것도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건 윤석열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얼마나 많고 특히나 더러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드러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특검을 추진하면서 목적이 특검을 설치하는 것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특검을 설치하는 그 주장, 특검을 하자는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그 윤석열 특검을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수사 범위를 규정할 거냐, 이 줄리는 어디까지 수사를 할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특검 설치 못하고 모든 그 조사 내용을 그냥 공수처로 넘겼다 하고 그냥 끝날지라도 일단 특검을 추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야, 특검 진짜 괜찮네요. 제가 3당 콤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징계 관련된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자. 그리고 또 다시 징계 소집해도 되거든요. 이거 아무 법적인 문제 없어서 다시 징계, 2차 징계 가자. 그리고 탄핵 가자. 이렇게 3당 콤보를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특검을 가버리면은, 야,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 되겠는데. 징계 지금 해놓은 거와 관련돼서는 행정재판 돌아버리고, 특검 들어가면 이쪽엔 형사재판 돌아버리고, 탄핵 소추 의결하게 되면 헌법재판 돌아버리고, 세 개가 동시에 윤석열을 쪼아버리면 이완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법원도 와, 좋네.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7명 중에 3명만 했으니까 무효다란 말이야. 그 복잡한 40몇 페이지짜리를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저는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게 이슈가 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요, 공수처장을 이제 오늘 중으로 추천을 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공수처장 추천하면 뭐합니까? 공수처장, 지금 이용구 차관 택시 멱살 이런 것처럼 공수처장 임명된 사람 대통령이 낙점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2명 추천된 사람 낙점을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막 들어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공수처장 세우게 된들지도 몰라. 조국 장관 꼴 날지도 몰라요. 문제는 공수처는 엄밀히 말하면 검찰개혁의 가지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잎사귀 몇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법적 카르텔한테. 니들이 그 견고한 동맹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 민주세력을 포위하려고 하나, 우리한테 180석이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겠으면은 특검할게. 그리고 법원도 인정했다시피 윤석열의 혐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위 말하면 가처분 남발시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계속 받아들여서 징계를 못할 거면, 그래, 니들이 니 카르텔을 윤석열 징계 차마 못하겠지, 우리가 탄핵해줄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세워주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민주당이 특검도 탄핵도 못한 상태로 흐지부지 가잖아요. 180석보다 못한, 80석보다 못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지금
공수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공수처 관련된 검찰 개혁 관련된 논문을 하나를 봤는데 뭐 그닥 건질 게 없어갖고 그냥 한 30페이지짜리 읽고 말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되게 해요. 공수처 해봐야 25명이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여기 20명, 저쪽에는 2092명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2000명 하게 되면은 이거 1대 100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1대 100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2명, 3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꼬마 호랑이다. 공수처 이거 갖고 뭐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논문을 제가 보고 왔는데 사실 이 법관들 사찰 문건 이런 걸로 해서 뭐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라거나 이렇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서는 못 돼요. 윤석열이. 그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넘어가면 헌법재판관까지 사찰하면서 공격은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개 판사 하나는 충분히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 안 될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전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면 개별적으로는 다 잘하고 있어요. 각 상임위에서 뭐 외교부든 그 산업부든 각 상임위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도움되는 그 정치적인 활동 외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좀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헌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번에 특검 같은 이런 이슈 같은 이슈는 그러니까 사실 티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고성한 거에 비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열매는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악하고 싸울 때는 한치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 설립, 공수처장 후보가 지금 뭐 이렇게 추천이 됐고, 공수처 설치가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다려보자 하면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저 나쁜 새끼들이 또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악이라는 건 그렇게 부지런하고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쉬어버리면은 우리가 쉬는 만큼 저쪽에서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잠깐의 공백이라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좀 전에 하신 말씀. 저쪽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데 너무 나이브한 상태로 언론의 흐름, 여론의 지형처럼 보이는 우리가 착시현상 갖고 있는 것만 갖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안 되신 국회 부의장 출신 그 어르신 계세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정직 2개월도 못했는데 헌재가 분명히 기각된다. 잘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졌습니까? 단순히 부동산 문제 때문 아니잖아요. 이런 거거든. 역사는 그런 역풍이 어떤 게 역풍이냐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게 역풍이 아니고 180석 뽑아줬는데 질이 멸렬하게 끌려가는 게 역풍이에요. 180석을 뽑아주면서 문 대통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라고 뽑아줬어. 근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처분 신청해서 돌아온 것은 민주당 잘못이 아니지.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민주당의 180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판을 그렇게 하시죠. 빨간 수박이라고. 기존의 언어로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의 욕을 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윤석열이 헌재를 가서 탄핵되는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 못하는 더 큰 이유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형사는 특검으로 가고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은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부적으로 탄핵은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지지고 볶으면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김두관이 자기 정치하네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으켜지는 거야. 요거는요, 지금 어떻게 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조건 맞아요. 예.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게 제도적 검찰 개혁의 입법으로 국면을 전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구만. 검찰개혁 특위 좋다고요. 그거 만든 것까지 제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김동완 의원 얘기한 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투트랙 병행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갖고요.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경찰에 이관하는 거 유예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로 바꾸든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또 부칙에 유예기간 둬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2월이 넘어서면요.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요. 보궐선거 해야 돼요. 보궐선거 끝나면 당대표 선거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대선 주자 경선 우리 또 내부를 치러야 돼요. 그럼 아예 대선 국면 들어가 버려요. 이런 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요. 보궐선거든 뭐든 간에 반드시 윤석열이 선거 개입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개입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 이 선거 개입을 막으려면 윤석열 손발을 묶어야 돼요. 묶는 방법이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정직 2개월 뒤에는 또 다시 손발 풀려가지고 또 돌아다닐 거예요. 탄핵은 어떻게 되죠? 기각 안 되고요. 제가 이긴다는 근거도 다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기각 안 되고요. 근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관심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이거예요. 이 권한은 윤석열의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정지돼요. 그때까지 헌법재판이 안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재적의원은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만 있으면 되고요. 재적의원의 찬성은 150명, 과반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소 봐도 173명이에요. 100명 통과, 150명 통과, 탄핵소추 의결하는 거 발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한 정지시킬 수 있고 선거 개입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제 도골랐어요. 도골라 있는데 저놈을 풀어놓으면요. 보궐선거부터 다 개입해서 우리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탄핵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멧돼지를 잡을 때도 어설프게 총 한두 발 맞았을 때 가장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180명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3개 팀으로 나눠도 돼. 한쪽은 탄핵을 막고 탄핵 원하는 사람 탄핵에 대해서 표결할 때 밀어주고 특검 가자고 할 사람들은 특검 가고 또 한쪽에서는 언론 막아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이걸 꼭 180명 다 가자.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주장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180석이라고 하는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몸보신이 바쁜 거야. 지지율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그렇게 봐. 그 속마음이 야 지지율 더 빠지기 전에 적당히 뭉개고 가자. 나중에 계속 그걸 후회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80석 가까이 지금 173석인가 막 대략 그럴 거예요. 민주당만 하면은 대략적으로 막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석이 나옵니다.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충 뭉개고 가자. 소나기 피하고 보자 가면 안 되고 저쪽에 소나기가 막 내리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태풍을 불어서 소나기에 맞서 싸워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충 뭉개고 가면 여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착각이에요.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것과 180석의 민주당이 끌고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 현상만큼 분석을 하던데 아니라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론이라는 게. 여론이라는 것이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는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를 빼는 거야. 물론 거기에 부동산 등의 이슈에 현혹된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도개혁이나 이런 게 되면 현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저번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도 제외하고 나면 법이 바뀌면은 현실적으로 나한테 실감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슈에 즉각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민주당이 말이에요. 탄핵이나 아까 말한 특검이나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오자 같은 이슈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슈를 끌고 가는데 지금 이슈는 어떤 상황이에요? 판사들에 의해서 윤석열 이슈가 마치 우리 진영이 진 것처럼 계속 그쪽 이슈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민주당이 반격을 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받아들여 하고 하면 그 자체가 이슈가 끌려가는 상태가 오래되면 아따 새끼들 180석이나 빠졌는데 뭐하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즉각 반격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이슈의 중간지대를 없애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탐색하다가 저쪽 이슈를 끌고 가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민주당이 지금 선출된 권력으로서는 역대급인 규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덩어리가 이슈를 끌고 가면 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이슈를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수개월째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니까 지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지. 무슨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같은 방송들이 없었다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 문 대통령 지지율 10%밖에 안 나올 상황이지. 그나마 우리가 끌고 가니까 언론에 맞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방송들의 기본적인 원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의 굉장히 오래된 가장 지지층, 깨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생각과 민주당 전체의 주류의 생각이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 그게 민심 위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민주당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지금 딱 봐도요. 윤석열과의 1라운드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외면하면 편하시겠죠. 그리고 대면하면 불편하시겠죠. 그렇다고 외면할 겁니까? 정치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지난 4.15 총선 당시에요. 위성정당 이런 거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들고 일어났었고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시민이라는 우리가 정당을 만들게 됐지 않습니까? 돌아와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걸 안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예, 무조건 옳고 그른 거 소원칙주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패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죄의 유무가 윤석열의 죄의 유무가 따져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었고요. 단순 행정 재판이었고요. 본안 소송도 아니었고요. 단순 집행정지였고요. 2심 3심도 아니고요. 그냥 이틀짜리 1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지나간 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까? 그리고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지율이라는 이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뭔가 PD들이 시청률표 조사하듯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필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또 주식 고수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봐야죠. 30% 아래로 떨어지면은 위험 신호다. 25%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된다. 35% 안쪽에서는 일단 그 룸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1% 빠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야, 2% 올랐다. 화이팅. 이런 식으로 지지율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걸 꼭 그 PD들이 방송국 PD들이 시청률 표 보듯이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원전 수사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정경심 교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어요. 등 보이니까 바로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던 게 그 정경심 교수 유죄가 나왔을 때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민주당이 이슈를 끌고 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패착이다 설명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너무 과했잖아. 심지어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압색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물이 사실은 윤석열의 검찰이 욕을 처먹어야 되는 거야. 그 수사가 시작됐던 이유도 사실상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표창장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징역 4년을 때리는 심지어 그 판사놈 새끼는 자기가 선고해놓고 나서 피고인한테 소감을 묻는 개새끼. 그런 상황에 정경심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때 위증했던 사람들 다 위증이 아니지 사실은. 위증했던 사람 다 수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버려 등이 적골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에 관련되어 있는 수사 건수, 채널A 사건 포함 다 장모님 사건 다 해가지고 특검 가고 그리고 지금 장기적 비전으로는 몇 년 안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방식의 이 3트랙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가 봤을 때 뭔가 지금은 이 지도부 내에서 이런 식의 어떤 태스크포스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이니까 당대표가 장고를 들어가. 그 사이에 민심은 엄청 이반돼. 그게 이제 우리가 이낙연 대표를 가끔씩 비판하는 지점이 너무 동작이 느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어쨌건 일단 방향성 잡아놓고 지르고 보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이 좀 심사숙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순하잖아. 탄핵 아젠다 띄우고 반대하지 말고 그렇죠. 즉각 국회에서 표결하는 소리가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엄중하다는 것을 일단 민주당 주류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윤석열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고 장기적 비전으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뺏어오는 이 세 개 트랙으로 가면 저는 검찰이 저렇게 준동하는 거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거든요. 특검을 갖게 되면 검찰이 하는 수사들 중에 그러니까 이 당사자 선수가 돼서 뛰는 수사들이 있잖아요. 이걸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니들한테 맡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그 과정에 민주당이 왜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나섰으며 왜 윤석열의 범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언론이 말하고 싶지 않아도 민주당이 띄우면 그 이야기는 밖으로 퍼지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론을 뒤집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불리한 아젠다만 갖고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해서 그 아젠다를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아젠다를 역전시켜낼 수 있는 힘 그러라고 180석을 준 거거든요. 180석 등치만 갖고 뭐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 침에 아젠다 뭐랄까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뭐냐. 180석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쟤들 여론 정치하는 거거든. 지금 이번에 전복민 탈당해가지고 102석 됐거든요. 네. 102석밖에 없으니까 여론 정치하고 있는 거야. 마치 남들이 보면은 쟤네들이 한 180석 갖고 있는 줄 알잖아 분위기가. 민주당 되치게 하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